안녕하십니까. Paula Hancock, CNN. Mr. President, North Korea has often used the lessons of other countries like Libya and Iraq to justify why it needs nuclear weapons. I think everyone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watching what's happening in Iran very closely now. With the killing of the top general, Qasem Soleimani, in Iran by the United States, how can you now convince Kim Jong-un that he should still give up his nuclear weapons? And how can you convince him that any deal that he may do with this administration would not simply be overturned by the next administration? Thank you.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라 행콕스 CNN 서울 지국장입니다. 북한은 그간 다른 리비아나 이라크 등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해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또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북한이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이후에 과연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북한과 맺게 될 모든 합의가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생일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 그게 제가 이제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되어야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조건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최대한 조금 빨리 이렇게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년사에서 밝힌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북미 대화에 마침 좋은 효과를 미치는 그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직은 북미 대화의 그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우리 그 둘째 줄 오른쪽 우리 외신 대표. Kevin Krolicki with Reuters. You've said there's an urgent need to deepen ties with North Korea. Sanction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block economic engagement. Is South Korea's support for sanctions a blank check for Washington? Is it unconditional? Or could you seek some carve-out from sanctions to pursue engagement, absent some other breakthrough? 대통령님, 저는 로버트 프롤리키 로이터 통신 아시아 담당 총괄 에디터입니다. 현재 제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북한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킬 그런 급박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엔을 필두로 한 대북 제재가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제재 완화라는 것에 과연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해서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는 이 대북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이 대북 제재의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실제로 취할지라는 이 이제 서로 상응 조치를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북미 대화의 과제입니다. 북미 간의 이 필요성,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원론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화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또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북미 간의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그 역시 이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뭐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뭐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가운데 분요. 예.
자주색.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홍콩 피닉스 텔레비전 김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중국을 방문을 하셨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올해 방한 예정이라고 신년사에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중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또 리커창 총리께서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두 분 국가 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냈습니다. 이거 됩니다. 그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라는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년과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그 사업과 또 한국 정부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북 정책, 또 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찾아서 함께 해 나가는 데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적대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이를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내게 나갈 것입니다. 예, 그것도 그 오른쪽 분, 예. 예, 하십시오, 뭐, 예. 감사합니다. MBC 방송국의 애니입니다. MBC 방송국의 김성희 기자고요. 우리가 그때 그 한미 군사 훈련에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그거를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로 평창 올림픽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팔로우업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했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혹시 미국 쪽에서 한미 군사 훈련이나 한미 미사일 미국 미사일 그 방어 체계에 대해서 재검토 내지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을 적에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이렇게 다시 재개하실 수 있는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요. 또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그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래도 지금 현재 남북 관계 발전, 그 다음에 또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2017년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히 위기 상황이
이었을 때 저는 2017년 한 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 7차례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본물처럼 이렇게 터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대화는 곧바로 그것이 또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되고 화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 대화의 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 대화가 다시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렇게 되살리는 한편 또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외교안보에 대해서 대통령님.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본 교도도시 오카사카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관계 개선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양국 간의 현안으로 간시증여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압류된 일본 기업 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님 안이 발의되고 또 원고 대리인분들은 합의체, 한일 공동 합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대에는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님께서 임기 안 관계 개선을 낙관하고 계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7월에 되면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시작이 되었듯이 도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시고 아베 총리와 만나실 생각이 있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한일 간의 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 제소와 또 지소미아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 또 우리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자세들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국제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제 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주소미 문제 등 보다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권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의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들, 또 한일 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해법들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또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요한 것은 그 해법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의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해법이라는 점에 좀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 그러면 저는 양국 간의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지금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한일 간의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거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우선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되어 있고 또 공동 입장 등의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그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이 그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그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은 정해진 시간은 이미 초과가 돼서 90분을 넘겼는데요. 외교안보에 대해서 우리 내신 기자들도 궁금한 사항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신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혹시 외교안보 관계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예, 그러면 둘째 줄에 가운데 지금 손 드시는 분, 예. 예, 저 연합뉴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도 또는 신년사에서도
그 남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남북 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통미 북남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남한에 대한 불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가능한 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현재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그리고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외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외교는 당장 이렇게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후, 2년 후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이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남북 협력을 좀 이렇게 정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 제재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접경 지역 협력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죠. 아까 말씀이 나왔던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이나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2032년 이렇게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이 부분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합니다. 또는 이 남북 관계에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배적인 어떤 성향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 또 어떤 원유의 수급이라든지 그 에너지 수송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겠고요. 또 이란과도 역시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이렇게 찾아 나가겠습니다. 방위 분담 협상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하자면 좀 거리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좀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방위 분담 그 협상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과 사이에 점점 그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서로 간격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 10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90분이었습니다. 마무리 질문에 기자단이 선정한 분의 마무리 질문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추가로 또 받으실 수 있으시면은 또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는데 제가 지명하지 않고 혹시 기자단에서 선정된 분이 있다거나 하면 그렇습니까? 그러실까요? 그럼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예, 우리 물병과 수첩을 드신 분.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저 대전일보 송충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꼭 보충 질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혁신도시 추가 지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검토의 방식의 얘기를 하시는 건지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했습니다.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인 어떤 발전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맞은 충청 대전 지방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 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행정 중심 도시로 이렇게 많이 이제 멈춘 상태고 또 현실적으로 세종도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쪽은 오히려 세종시 쪽으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흡입되는 그것이 이제 충남과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예, 네, 계속 질문을 받으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예, 그래도 또 한 번을 받아주시는군요. 예, 질문 주시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BS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긴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하셨던 말씀 중에 좀 보충해서 꼭 여쭤봐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부동산 문제 말씀하실 때 가격 상승 폭은 반드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상 회복의 기준이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대통령님 취임 시 당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원상 회복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이 집 없는 서민들은 집 안 사고 원상 회복될 때까지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 정말 민생에 중요한 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그 가격이 오른
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늘 짧습니다. 궁금증이 충분히 좀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와는 다르게 신년사와 별도로 또 기자회견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년사와 더해서 좀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늘리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협치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치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 협치, 통합 이런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 미루려는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중 한 방향은 우선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또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협치의 노력을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늘 다짐하는 바지만 이렇게 기자님들하고도 소통하는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